클래스 가겠습니다. 클래스는 프로토타입의 문법 설탕인가? 아, 이거 제가 딱 이 타이틀로 블로그 글 썼던 게 있는데, 그게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딱 시작부터 그러네요.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기반 객체 지향 언어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기반 객체 지향 언어는 클래스가 필요 없는 클래스 프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여서, 클래스 없이도 어떤 이런 상속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스5의 경우에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들고 생성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선언해서 함수를 반환함으로써 이 펄슨이 진짜 생성자 함수 클래스로서 존재를 하는 상태였죠. 즉시 실행 함수 굳이 안 만들더라도 어쨌든. 근데 ES6에서 하는 내용이 사실상 크게 다르진 않더라. 418페이지에서 클래스는 생성자함수와 매우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요걸 보고 가죠. 콘솔 dir로 미를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클래스 person2를 선언해서 say hi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u는 new person2 j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콘솔 u를 출력하면 person2의 인스턴스이고 얘는 person의 인스턴스죠. name 리, name j 그리고 내용 프로토타입 내용에 say hi 들어가 있고 여기에 say hi가 있고 컨스트럭터가 보입니다. 생김새가 거의 유사하죠. say hi가 얘는 외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고는 여기는 지금 그 이뉴머러블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거 말고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 걸로 보여요. 더 밑으로 들어가 보면 볼 거 없죠. 얘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죠. 똑같죠.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컨스트럭터를 열어보면 조금 다르겠죠. 여기 컨스트럭터를 열어보면 좀 다르죠. 얘는 생성자 함수니까. 그리고 얘는 클래스니까 그거 클래스냐 생성자 함수냐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ES5에서 만든 프로토타입에 의한 인스턴스와 클래스로 기반해서 만든 인스턴스의 생김새는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토타입을 좀 더 쉽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택틱 슈거다. 문법 설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인 거죠. 특히 이제 ES6 처음 도입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클래스를 처음 접하고 뭐야 그냥 프로토타입이네. 문법 설탕이네. 이렇게 쉽게 말을 했더라. 그런데 클래스에는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418페이지 1번부터 1, 2, 3, 4, 5 써 있는 거 보면 뉴연산자 없이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익스텐즈와 슈퍼 키워드를 제공한다.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TDG에 걸리는 거죠. 그거고 그다음에 클래스 내의 모든 코드는 암묵적으로 스트릭트 모드가 자동 지정이 된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프로토타입 메서드, 정적 메서드는 모두 어트리뷰트의 값이 이니머러블한 게 false다. 그래서 열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나중에 보시면 이제 컨스트럭터 메소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메소드들은 그 예전에 봤던 것처럼 컨스트럭터로 호출을 못하죠. 프로토타입이 안 들어가 있고 클래스 익스텐즈와 슈퍼 키워드는 더욱 간결하고 명료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 글을 누가 태우님이 어떻게 그걸 또 찾아내셨어요? 아무튼 넘어가고 25.2 클래스 정의. 클래스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보통 됩니다. 이거는 클래스 선언문인 거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기명 클래스 표현식이겠죠? 기명 함수 표현식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름이 person2가 들어가 있죠. 네임이. 기명 함수 표현식이랑 똑같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략하고 보면 뒤에 기명 없이 하면은 dir로 또 보면 여기는 그냥 이 이름이 그대로 네임이 들어가죠. 그것도 익명함수 표현식이랑 똑같죠. 보통 클래스 선언문으로 쓰거나 익명 클래스로 해서 표현식으로 쓰거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서 419페이지 좀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클래스는 함수다. 따라서 클래스는 값처럼 사용할 수 있는 1급 객체다. 클래스 몸체에는 0개 이상의 메소드만 정의할 수 있다. 클래스 몸체에서 정의할 수 있는 메소드는 컨스트럭터, 프로토타입 메소드, 정적 메소드의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클래스에는
컨스트럭터, 이게 생성자 함수의 역할을 맡는 메소드입니다. 컨스트럭터. 그리고 프로토타입 메소드, say hi라고 쓰면은 그냥 이 자체가 프로토타입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스태틱이라는 걸 적고 보면 이 스태틱한 메소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이렇게 열어보면 say hello, 스태틱으로 선언한 이 say hello가 여기에 바로 드러나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가야 say hi가 보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해놓고 보면 미점 say hi는 호출이 되죠. 프로토타입 쉐이닝을 타고. 근데 미점 say hello는 안 돼요. 얘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person.say hello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이렇게 불리는 녀석이고요. 420페이지 그림으로 이렇게 비교를 잘 해주셨는데요. 생성 잠수로 쓰인 녀석이 컨스트럭터가 된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메소드는 그냥 클래스 내부에서 바로 그냥 넣으면 그 자체가 프로토타입 메소드가 되고,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는 그냥 예전에 생성 잠수 점으로 해서 메소드를 대입했던 거를 앞에 스태틱이라고 쓰면은 그게 그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사실 프로토타입으로 정의하던 기존 방식과 그렇게까지 막 크게 다른 건 아니긴 하죠. 클래스의 호이스팅 보겠습니다. 25.3 어디지? 25-5 클래스 펄슨이라고 해놓고 타입 오브로 보면 펄슨은 펑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이스팅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person is not defined 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쓰셨는데 요즘 크롬이 요즘 뭐 업데이트를 하면서 버그가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저번에도 그 전역 컨텍스트에서만 좀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에 관련한 에러 메시지가 좀 다르게 나왔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감싸고 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죠? 블록 컨텍스트 내부에서는 이렇게 뜨고 있어요. 함수 스코프로 감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로 감싸고 봐도 그죠? 똑같이 나오죠? 근데 전역에서만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person is not defined. 이거는 크롬에서 뭔가 업데이트 하면서 버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 나와 있는 요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라고 보고, 레퍼런스 에러 cannot access person before initialization. 네. 초기화하기 전에는 접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에러 어디서 봤었죠? const나 let에서 봤었죠? 콘솔 로그로 a 해놓고 let a 했을 때 뜨는 게 이렇게, 이럴 때 뜨는 게 그런 거였죠. 똑같죠? 콘스트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똑같죠. 그래서 클래스도 결국은 호이스팅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로 TDG가 똑같이 걸린다라는 거. 네. 그래서 422페이지에 고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 사각지대 템포럴 데드존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호이스팅은 된다. 25-4로 가서 인스턴스 생성. 클래스 펄슨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했습니다. 똑같죠? 예전에 생성 잠수를 할 때와 마찬가지죠. 근데 new 없이 실행하면, 생성 잠수는 그냥 new 없이도 실행이 가능한데 클래스의 경우는 이런 에러가 뜹니다. new 연산자 없이는 인보크 될 수 없다, 호출될 수 없다, 깨워질 수 없다. 뭐 이런 예제는 옛날에는 안 그랬죠. 펑션의 경우는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A랑 B랑. 왜냐면 얘는 그냥 함수로도 호출을 할 수 있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역할이 완벽하게 분리가 안 돼 있고 두 가지 용도로 다 쓰일 수 있는 녀석이었으니까. 그런데 클래스는 오직 new 연산자와 함께 호출되게끔만 애초부터 그렇게 탄생이 된 거죠. 역할 분리를 시킨 거지. 그래서 new 없이 호출하면 안 되게끔. 넘어가서 25-5 메서드. 클래스 몸체에는 0개 이상의 메소드만 선언할 수 있는데 25-11 컨스트럭터 메소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ES 2020에 따르면 인스턴스 프로퍼티는 반드시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정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1월 현재 클래스 몸체의 메소드뿐만 아니라 프로퍼티를 직접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사항이 제한되어 있다. 이 제한사항에 의해 머지않아 클래스 몸체에서 메소드뿐만 아니라 프로퍼티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되고 있다. 클래스 필드 정의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튼 그거는 넘어가고, 클래스는 함수다라는 거 예전에 봤었죠. 함수 아까 전에 타입 오브 해봤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 타입 오브 펄슨 했더니 펑션 나오고 그냥 dir로 출력했더니 클래스 펄슨이라고 나오는데 내용물은 사실상 함수랑 비슷하다. 이처럼 클래스는 평가되어서 함수 객체가 됩니다. 함수 객체의 프로퍼티를 살펴봤듯이 클래스도 함수 객체 고유의 프로퍼티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갔을 때 함수 메소드들 다 들어있죠. 네, 그게 그림 25-3번에 함수 메소드들 들어있는 것까지 프로토타입 여기서 있는 것들이 책에 나오고 있고요. 25-14 디스는 뭐냐, 클래스일 때 생성잠수에서 디스 쓰는 거랑 똑같이 인스턴스가 자신이고 디스가 된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25페이지 맨 밑에 클래스가 평가되어 생성된 함수 객체나 클래스가 생성한 인스턴스 어디에도 컨스트럭터 메소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여기에 컨스트럭터가 안 보인다. 여기엔 있는데 프로토타입 갔다가 컨스트럭터 가면 다시 있는데 클래스 몸체의 정의인 컨스트럭터가 단순한 메소드가 아니란 것을 의미한다. 컨스트럭터는 메소드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가 평가되어 생성한 함수 객체의 코드의 일부가 된다. 다시 말해 426페이지 클래스 정의가 평가되면 컨스트럭터에 기술된 동작을 하는 함수 객체가 생성된다. 네, 이건 넘어가고 컨스트럭터는 생성자 함수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면은 컨스트럭터는 클래스 내에 최대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있으면 에러를 냅니다.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컨스트럭터만 가져야 합니다 라고 에러를 바로 띄웁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는 또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생략하면 빈 컨스트럭터가 암묵적으로 정의된다. 생략한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는 빈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프로퍼티가 추가되어 초기화된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디스 인스턴스 프로퍼티를 추가하면 된다. 이러면서 dis.name, dis.address 넣고 있습니다. 25-19 가면은 네, 이렇게 값을 넘겨주면은 그걸로 초기화가 된다. 얘기고요. 그래서 밑에 쪽에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려면 컨스트럭터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는 별도의 반환문을 갖지 않아야 한다. 만약 디스가 아닌 다른 객체를 명시적으로 반환하면 디스, 즉 인스턴스가 반환되지 못하고 리턴면에 명시된 객체가 반환된다. 요거는 특이한 건데 이렇게 안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 리턴이 없으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생성자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리턴으로 객체를 반환해 버리면 예전에 생성자 함수랑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겠죠. 비어있는 객체가 돼버렸죠. 펄슨의 인스턴스가 아닌 상태가 됐죠. 요 뉴 펄슨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에 의해서 덮어 씌워지면서 인스턴스 대신에 빈 객체가 그냥 반환이 된 게 되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428페이지 리턴문은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 프로토타입 메서드라고 say hi 있는데 25-23에 이거죠. say hi 메서드 넣고 나면 say hi가 잘 출력이 된다. 생성자 함수와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생성한 인스턴스는 프로토타입 체인의 일원이 된다. 그래서 미를 보면 미의 인스턴스에는 네임 프로퍼티만 존재하고 프로토타입 체이닝 안에 say hi가 들어가 있다. 그게 여기서 선언한 요거. 그래서 25-24 오브젝트 get 프로토타입 오브로 미를 가져온 애는 펄슨의 프로토타입과 같다. 이렇게 둘 다 출력해보면 트루트루가 나오겠죠. 오브젝트 get 프로토타입 오브로 펄슨.프로토타입의 프로토타입을 찾으면 걔는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미는 또 오브젝트의 인스턴스가 되는 것도 맞죠. 그리고 미의 컨스트럭터라는 애는 암묵적으로 요거를 찾아가는 거랑 같으니까 요거랑 또 요거랑도 같을 테니까 의 컨스트럭터니까 걔가 펄슨을 가리키는 거랑 같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정적 메서드. 정적 메서드는 스태틱 넣으면 되는 거였죠. 그거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스태틱 메서드는 클래스 자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인스턴스로는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스턴스로 접근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한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say hi는 호출할 수 있죠. 이렇게 되죠. 이게 person.say hi랑 같죠. 근데 이 메서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dis를 쓰기 위함이 많은데 여기서 그 person.say hi를 쓸 때의 dis는 person이 돼야 맞는 건데 콘솔 로그로 dis를 하면 person.say hi 했을 때 dis도 클래스고 mi.constructor.say hi도 똑같이
디스는 펄슨을 가리키니까. 근데 목적이 달라진 거죠. 스태틱은 그래봤자 스태틱한 메서드로서의 의미밖에 못 가지는 거죠. 미를 디스로 하게끔 해서 호출하고 싶다면 뭐 이런 걸 쓰면 되게 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인스턴스를 디스를 가리키게 하긴 하겠는데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동작을 하게 되겠죠. 뭐. 넘어가서 정적 메서드와 프로토타입 메서드의 차이 25-29 여기 있습니다. 에어리어를 위스 하이트를 받아서 계산해주는 녀석인데 25-30 스태틱 에어리어랑 그냥 에어리어랑 컨스트 Q는 뉴 스퀘어 둘 다 되죠? 스태틱 메서드는 정적 메서드는 두 개의 인수를 전달받아서 면적을 계산한다. 사실은 메서드처럼 쓰이지 않은 녀석이죠. 이 내용의 경우는 디스를 쓰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함수나 다름없지. 근데 이 스퀘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함수로서 봤을 때 함수의 어떤 객체로 프로퍼티로 요거를 할당했다라고 보면 그냥 이 역할과 맥락상 어떤 스퀘어에 해당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걸로는 볼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정적 메소드로서의 의미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거지. 정적 메소드들이 다 그런 식이긴 하죠. 뭐 433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표준 빌트인 객체, 매스, 넘버, 제이슨, 오브젝트, 리플렉트 등등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인수로 전달받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지지고 먹고 하는 거지 결국 유틸리티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빌트인 객체의 메소드, 정적 메소드를 보면 얘가 매스.max라는 녀석이 어떤 매스에 대해서 얘를 디스로 해서 뭔가를 수행하는 게 없이 그냥 1, 2, 3 넘겨받은 거 가지고 최대값을 계산하는 함수일 뿐인 거죠. 방식이 메소드지만 실상은 함수나 거의 다를 게 없는. 근데 이게 수학과 관련된 역할이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메소드로서 존재하는 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넘버도 마찬가지, 제이슨도 마찬가지. 다 어떤 앞에 거가 어떤 범주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는 그냥 함수처럼 쓰이는 거라고 보면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스태틱 메소드들인 거죠. ES6에 추가된 표준 빌트인 객체의 넘버의 정적 메소드 등에 대해서도 소개가 나오고 있고 434페이지 맨 밑에 클래스에서 정의한 메소드의 특징 보겠습니다. 펑션 키워드를 생략했기 때문에 메소드 축약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내부적으로 5번에 컨스트럭트를 갖지 않는 넌 컨스트럭터다. 그래서 뉴 연산자와 함께 호출할 수 없고 클래스 내부는 전부 암묵적으로 스트릭트 모드가 실행된다라는 것 아까 전에 봤었고 클래스는 객체 리터럴과 다르게 메서드 사이사이에 콤마가 필요가 없다. 오히려 콤마를 찍으면 에러가 납니다. 여기에 콤마 찍고 say hi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세미콜론은 어떻느냐? 세미콜론이 오히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포인문이나 오브젝트 키즈 등으로 열거를 할 수 없다. 왜냐면 전부 이뉴머러블이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say hi가 이뉴머러블 false죠. 그냥 그렇게 내용 봤고요. 인스턴스 생성 과정 가겠습니다. 네, 뉴연산자와 함께 호출을 하면 마찬가지로 construct라고 하는 내부 메서드가 호출이 돼서 디스바인딩을 하고요. 인스턴스 초기화하고요. 이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있는 그 디스바인딩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인스턴스의 프로퍼티들을 추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것으로 끝. 25-32 예제 내용은 잠깐 보고 가죠 뭐. 네, 컨스트럭터 생성자인데 암묵적으로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네임이 디스전 네임에 들어가서 이게 네임 프로퍼티 네임이 들어간 상태가 되죠. 여기서 디스를 출력하면 빈객체가 나올 거예요. 빈객체인데 펄스는 인스턴스인 빈객체.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 겟 프로토타입 오브 디스를 하면은 얘는 디스라고 하는 게 빈객체인데 펄슨의 인스턴스인 빈객체니까 얘 프로토타입은 펄슨.점 프로토타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펄슨 생성 잠수가 나왔고 디스가 펄슨 생성 잠수의 인스턴스로 해서 이렇게 빈객체가 나왔고 밑에 true가 나왔고 436페이지 프로퍼티 인스턴스 프로퍼티는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정의해야 한다 봤고요. 이거는 접근 제한자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필드 정의 제한 내용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접근자 프로퍼티 네, 게터 세터 얘기죠. 25-35
여기에 펄슨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일반 객체입니다. 여기에 풀네임, setName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할 때 first name, last name 찍고 풀네임을 직접 하면은 세터가 호출이 돼서 first name과 last name이 바뀌고 요 세터에 의해서 아무튼 getter 세터 호출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객체에 대한 거고 클래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다음 장 438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438페이지에 25-36번 예제를 보면 컨스트럭터가 있고요. 여기에 풀네임 게터죠. 세터로 또 풀네임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풀네임 세터가 호출이 되고 풀네임 게터가 호출이 돼서 동작이 잘 된다. 그리고 요 마지막 것만 보면 되겠네요. get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로 해서 person.prototype에서 풀네임을 가져오면 요 내용을 마지막 것만 한번 봅시다. enumerable false, configurable true, getset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이게 일반적인 어떤 접근자 프로퍼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됐었던 거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클래스 필드 정의 제한 439페이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프라이빗, 퍼블릭 이렇게 쓰고 싶은데 자바의 경우에서처럼 25-38 이건 자바의 예제고요.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쓰고 싶은데 자바스크립트에선 그렇게 못 쓰고 2022에서 표준이 될 내용인데 모던 브라우저에서 거의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크롬은 일단 돼요. 확실하게. 리 출력해보면 네임이 리가 들어가 있죠. 사실 요거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요걸로 그냥 직접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U는 new person U 이렇게 넣어도 U에도 똑같이 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노드 JS 버전 12 이상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442페이지 가겠습니다. 클래스 필드를 정의할 때는 여기서는 this를 쓸 수 없습니다. this 점으로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점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한 거 자체가 this.name이라고 된 거랑 똑같이 동일하게 동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컨스트럭터 같은 데서 다른 메서드에서 접근할 때는 this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콘솔 this.name으로 접근을 해야지 접근이 됩니다. 그냥 name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라는 게 25-42에서 나왔고요. 초기화하지 않으면 그냥 undefined. 그래서 미 보면 name 프로퍼티에 undefined가 들어가 있죠. 외부의 초기 값을 이용해서 초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이렇게 잡아두는 것은 무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전과 똑같죠. 그럼 이게 굳이 없어도 되지 않냐? 없어도 됩니다. 아마 근데 타입스크립트나 뭐 ESLint 설정에 따라서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25-45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 25-46 클래스 필드를 통해 메서드를 정의할 수도 있다. 네, 메서드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메서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클래스로 쓰는 리액트를 그 시절에 이렇게 쓰는 분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클래스 필드 그때부터 이미 쓰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쓴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함수만 놓고 보면 화살표 함수도 한번 살려놓고 봅시다. name2라고 해놓고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인스턴스의 프로퍼티잖아요. 근데 원래 메서드를 선언하면 걔네들은 프로토타입 메서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인스턴스 자체의 메서드가 된 거죠. 요 프로퍼티란 선언 방식으로 한 거는 뭔가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트레이닝을 태우고 그걸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고자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다 메서드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보면 또 여기에도 get name2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얘는 프로토타입 메소드로 가잖아요. 여기에 없고 이 프로토타입 체인을 타고 가야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맞는데 얘네들은 그 방법이 아니게 된 거죠. 444페이지 클래스 필드와 화살표 함수. 화살표 함수를 이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this에 대한 문제가 장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dis.$버튼이라고 해서 .btn으로 되어 있는 애를 쿼리를 셀렉트 해놓고 카운트를 0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onClick이라는 메소드에다가 dis.increase라고 하는 애를 담았습니다.
인크리즈는 원래 화살표 함수로 안 만들었을 때는 요거 이렇게 해야겠다. document inner html 이렇게 합시다. 이러고 실행하면 되니까. 이게 메서드가 화살표 함수가 아닌 경우를 봅시다.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인크리즈를 요걸 클릭했을 때, 온클릭했을 때 인크리즈를 실행할 수 있게끔 클릭 메서드로 여기다 전달을 했어요. 이래 놓고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에러가 나죠. cannot set properties of undefined. 왜 undefined가 떴지? this.increase를 실행했을 때 this. $버튼이라는 게 얘가 undefined다라는 거죠. 왜 undefined지? this 바인딩이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이게 this.increase를 넘긴 게 콜백 함수에다가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서드로 넘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함수 내용만 넘어간 거니까 여기서의 this는 전역 객체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전역 객체 안에 $버튼이란 게 없으니까 여기에도 접근을 못 하겠죠. this 바인딩을 하지 않는 에러 펑션으로 바꿔놓고 보면 이 this 자체가 클래스 처음 생성할 때 인스턴스 자체가 그 this가 되니까 그 인스턴스에 있는 버튼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가 없이 동작하게 될 거다라는 그 얘기겠죠. 아니면 옛날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크리즈는 바인드 디스 막 이렇게 이게 옛날에 리액트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랬던 방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동작이 되죠.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귀찮았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게 낫냐 막 컨스트럭터의 바인드가 더 좋은 방법이냐, 여기서 에러 펑션으로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이냐, 렌더 안에서 막 리턴할 때 여기서 에러 펑션 쓰는 게 나은 방법이냐 가지고 왈가왈부가 되게 많았죠. 프라이빗 필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라이빗 필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으니까 가볍게 넘어가서 25-50으로 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죠. 샵 붙이면 된다. 디스.샵 접근할 때도 샵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되는데 그거는 오직 클래스 내부에서만, 외부에서는 다시 접근할 수 없다. 볼 수는 있는데 접근을 못합니다. 4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프라이빗이 좋긴 좋은데 프로텍티드는 안 돼요. 프로텍티드는 상속 관계에서 밑에 있는 클래스들도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라이빗은 익스텐즈 해가지고 상속 하위에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걔에서는 또 접근 못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임플로이 익스텐즈 person 이렇게 해놓고 get name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미 에러가 나는 거죠. 이게 프라이빗이 요 임플로이의 국한에서만 만들 수 있는 녀석이라서 선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은 오로지 자기 자신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클래스 내부에서만.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표에서 잘 나와 있죠. 446페이지 표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유효하다라고,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간접 접근이니까. 스태틱 정적 필드에 대해서 정의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스태틱한 필드도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도입이 됐어요. 2022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스태틱한 프라이빗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해놓고 보면 여기에 스태틱 필드가 있죠. 파이가 있고 mymass.py mymass.shop 안 되고 인크리멘트 하면은 됐죠. 요거는 그런 거 하면 스태틱 새로 2022에 추가된 거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스태틱 블록. 얘는 아까 요걸로 보면 이렇게 블록으로 감싸서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스태틱한 필드가 됩니다. 아직 안 되나? 크롬에서는 안 되나 보네요. 아직은. 이건 어쨌든 이런 게 있길래 요거 아까 알아보면서 보이길래 같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되나 보네요. 넘어가고 상속에 의한 클래스 확장 익스텐즈, 예전에 어렵게 만들었던 거를 지금은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25-54로 바로 갑니다.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하위에 버드라고 하는 동물 하위에 있는 버드 클래스, 하위 클래스는 익스텐즈로 애니멀을 익스텐즈를 해주면 위에 있는 메소드나 컨스트럭터 다 그대로 쓰면서 플라이라는 메소드만 더해서 더 쓸 수 있습니다. 버드라는 애를 만들면 얘는 프로토타입 체이닝을 보면
age랑 weight가 들어갔죠. 본인 이 버드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컨스트럭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과 5를 넘겼을 때 뭐가 호출됐냐면 자동으로 상위에 있는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됐어요. 그래서 age, weight가 들어가고 프로토타입 체이닝을 가보면 첫 번째가 버드 클래스로 되어 있는 플라이만 들어있는 클래스죠. 요 내용이죠. 그리고 다시 타보면 이 무브가 보이는 거 보니까 요거죠.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고 클래스 애니멀. 그 상위는 뭐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겠지 뭐. 그렇게 바로 상속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상속 관계에서는 슈퍼라는 걸 또 쓸 수가 있는데 슈퍼 얘기가 어디 나오나? 25-55는 예전에 ES5에서 구현하던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굉장히 어렵게 구현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익스텐즈만 쓰면 간단하게 되는 거라는 게 이제 ES6에서 좋아진 점이고, 익스텐즈 키워드에 올 수 있는 게 요 문법을 좀 보세요. 어떤가?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읽혀지시나요?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 이게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이게 동작이 됩니다. 디라이브드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걔 프로토타입 가보면 베이스가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요거의 괄호를 없애고 보면 똑같아요.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거랑 같아요. 베이스 클래스 디라이브드 렌즈 베이스 요 자리에 요 값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익스텐즈에는 함수도 올 수 있습니다. A 그리고 A를 보면 디라이브드 되어 있고 거기에 디라이브드 클래스가 보이죠. 열면 A 함수가 보이고 함수가 올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익스텐즈로 함수가 올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 이건 와도 되거든요. 이렇게 와도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괄호 친 걸로 보면 요게 요 함수가 상위 클래스 개념으로서 존재하고 디라이브드가 하위 클래스다라는 게 보이죠, 이제. 근데 괄호를 없애놓고 보면은 되는데 이 자리에 얘가 아니라 에로 함수로 올 수 있느냐? 에로 함수는 못 옵니다. 가로로 감싸놓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면 에로 함수는 컨스트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스트럭터로 올 수 있는 애들은 다 올 수 있는 건데 컨스트럭터가 안 되는 애들은 못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453페이지에서 25-58번에서 나오고 있고요. 동적 상속. 부분은 다 본 거고 서브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내용으로 갑니다. 454페이지 슈퍼 얘기 나오는 부분 가서 슈퍼를 보겠습니다. 베이스가 있고 디라이브드가 있는데 여기가 슈퍼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상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실행해주는 녀석이에요. 이 함수 자체가 그냥 그대로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this.a는 a, this.b는 b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b, c다. a, b를 호출했다. this.c는 c 이렇게 그러면 1, 2, 3 하면은 되죠. 1, 2가 상위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실행한 걸로 요거가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dis.c는 c가 들어가서 a, b, c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슈퍼 키워드 455페이지에서 본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규칙이 좀 있는데 서버 클래스에서 슈퍼를 호출하려면 이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must call super constructor in derived class before accessing this or returning from derived constructor. 그러니까 this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슈퍼는 반드시 호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서 컨스트럭터를 생략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호출해야 되고 똑같은 에러가 뜨고 있죠. 그러니까 슈퍼의 순서도 중요하고 컨스트럭터 안에서 호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컨스트럭터를 없는 건 상관이 없어. 없으면 이 3은 무시가 되면서 그냥 상위 컨스트럭터를 그대로 호출한 거가 암묵적으로 호출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컨스트럭터를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슈퍼가 반드시 디스를 호출하기보다 먼저 와야 된다. 디스에 상관이 없는 애는 상관없어요. let a는 1 뭐 이런 거는 A가 이미 있으니까 D로 해보자.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디스에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한다 라고 하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고. 이런 규칙들이 막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에러를 잘 참조하면서 하면 되고, 슈퍼 참조를 봅니다. 슈퍼 참조 25-68. 슈퍼가 함수로서 함수의 역할도 있지만 슈퍼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1급 객체로서 동작을 해서 이제 슈퍼 클래스의 프로토타입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서 sayhi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에서 슈퍼.sayhi를 그대로 호출한 결과 플러스 이런 거를 추가하겠다 라는 걸로 하고 보니까 derived sayhi를 하면은 하이리까지 나왔죠. 요거에 의해서 요게 호출이 된 거죠. 요 부분에서. 그러고 나서 뒤에 덧붙인 것까지. 상속 관계가 좀 여러 개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 바로 자기 위에 것만 가느냐, 더 위에 것까지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고. 459페이지에 슈퍼 참조를 의사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슈퍼는 오브젝트 get 프로토타입 오브 홈 오브젝트. 홈 오브젝트라는 녀석은 메서드 자신을 바인딩하고 있는 객체를 가리킨다. 홈 오브젝트를 통해 메서드 자신을 바인딩하고 있는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derived 클래스의 sayHi 메서드는 derived.prototype에 바인딩되어 있다. 따라서 derived 클래스의 sayHi 메서드의 홈 오브젝트는 derived.prototype이고 이를 통해 derived 클래스의 sayHi 메서드 내부의 슈퍼 참조가 base.prototype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슈퍼.sayhi는 base.prototype.sayhi를 가리키게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주의할 것은 ES6의 메서드 추격 표현으로 정의된 함수만 홈 오브젝트를 갖는다. 요 객체의 경우에도 슈퍼를 접근할 수 있는데 객체의 경우에도 요렇게 축양 그 컨사이스드 메서드 선언 방식으로 했을 때만 슈퍼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이 프로토를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할 수 있는 거죠. 베이스를 프로토타입으로 보게끔 연결해 놓고 sayhi는 슈퍼에 접근하라. 슈퍼에 있는 sayhi를 접근해라 라고 하면 요것도 동작이 된다는 거죠. derived.sayhi.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네, 이미 슈퍼 키워드가 이상한 데서 있어요 라고 에러가 나죠. 요거는 여긴 냅두고 얘를 없애면 요건 되네. 여기서는 지켜야 되고 여기는 안 지켜도 돼요. 네, 그렇고 460페이지 서버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 내에서 슈퍼.sayhi는 슈퍼 클래스 정적 메서드 sayhi를 가리킨다. 네, 스태틱한 애들끼리도 슈퍼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sayhi가 있어요. 그리고 derived에도 스태틱 sayhi가 있는데 여기에 슈퍼.sayhi를 접근하면 이거는 상위에 있는 스태틱한 애를 찾아간다 라는 겁니다. 네, 이런 접근자를 모두 슈퍼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속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과정 25-74 슈퍼 클래스 렉탱글이 있고 get area to string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렉탱글은 렉탱글을 익스텐즈 했어요. 거기에 with height 컬러가 있는데 슈퍼 호출해서 with height 있고 디스전 컬러를 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oString이라는 애는 슈퍼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컬러 등등을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컬러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만들면 컬러 렉탱글에는 요게 메인 클래스가 되고 그 상위에 렉탱글이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 get area 얘가 호출을 할 수 있고 또 toString은 요게 아니라 요게 호출이 되겠죠. 오버라이딩 됐죠. 근데 오버라이딩 된 내용에서 슈퍼.toString 요 내용에도 접근을 해서 요 내용 플러스 요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with, height, 컬러까지 모두 나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호출되는 방식에 대해서 462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슈퍼를 호출하고 슈퍼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과 디스를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뉴스점 타겟이 가리키는 서브 클래스가 생성된 것으로 처리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초기화 되고 순서가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의 복귀와 디스 바인딩
슈퍼가 반환한 인스턴스가 디스에 바인딩 돼서 이렇게 접근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서버 클래스 인스턴스 초기화하고 인스턴스 반환하고 이런 순서를 따르네요. 요 호출에 의해서 요게 실행이 된 거가 반환이 돼서 거기에 인스턴스에 다 들어간 다음에 다시 요거가 된 다음에 전체 컨스트럭터 생성이 끝나면 인스턴스를 반환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표준 빌트인 생성 잠수 확장 마지막인 것 같아요. my array라는 거는 array를 익스텐드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my array라는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배열인데 열어보면 average unique라는 거가 추가가 됐죠? 거기에 다시 열어보면 여기는 array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rray에 있는 메서드를 모두 쓸 수 있으면서 unique, average라고 하는 등등의 메서드까지 쓸 수 있는 확장형 메서드가 됐죠. 유니크한 애만 뽑아내라. 11, 2, 3 했는데 1, 2, 3만 나오게. 그 다음에 average를 해라. average 출력해주는. 그리고 my array는 instance of my array도 true이고, 그리고 array도 true이죠. 그리고 또 object도 당연하지만 true이고. 심벌.species를 스피시즈를 통해서 모든 메서드가 array 타입의 인스턴스를 반환하도록 한다. 네, 이런 내용까지. static get 심벌.species return array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요걸 이용해서 myArray.unique라는 거를 실행하고 보면 원래 아까 전에는 myArray로 unique를 실행하고 났을 때도 myArray 인스턴스였을 거거든요. 근데 요 게터에 의해서 array 타입 인스턴스를 반환하게끔. 그러면 이 이후로는 얘는 array의 인스턴스일 뿐이라서 myArray에 있는 메소드 average 같은 건 쓸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 A는. 네, 뭐 그런 것까지 내용이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메소드 체이닝을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못 쓰게 됐다. myArray가 아니게 돼서. 이런 것까지 소개가 되어서 클래스 내용이 끝이 났네요. 네, 오늘 좀 조용하게 저만 열심히 떠든 그런 날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